선생님과 도전하는 한국사 2-4단원 고려의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요, 고려시대의 불교는 왕실의 보호와 지원을 받으면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그 예로 승려를 대상으로 하는 과거 시험이 있었고요. 왕자나 귀족이 승려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려시대는 이 불교가 국가의 종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럼 불교 문화의 발달을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불교 행사는 크게 연등회와 팔관회가 있습니다. 연등회는 전국 곳곳에서 등불을 밝히는 행사인데요. 태조 왕건을 기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하는 행사가 바로 연등회였습니다. 팔관에는 본래는 불교 의식이었으나 고려에는 전통 신앙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국토를 지켜주는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라의 평안을 비는 행사가 바로 팔관회였습니다. 송나라의 상인, 여진족 추장,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참여할 정도로 고려시대 가장 큰 불교 행사 중의 하나였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불상과 탑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이 불상과 탑을 제작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왕실과 귀족뿐만이 아니라 지방 호족들도 지역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불상과 탑 또는 절을 세웠습니다. 고려 같은 경우에는 불상과 탑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작했던 이유는 후삼국 통일의 업적을 기리고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였고요. 고려 왕실의 큰 믿음과 존경심을 사람들이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불상과 탑을 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만들어진 불상과 탑은요, 크기가 대체로 큰데 대체로 머리가 큰 가분수 형태의 불상이 많았다라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또 불교하면은 또 절을 빠뜨릴 수가 없겠죠. 이 절은 종교적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던 곳이 바로 고려시대의 절입니다. 왕실과 귀족으로부터 땅을 받고 활발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이 절들은 굉장히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요. 자신들 절의 땅을 표시하기 위해서 장생표라고 하는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그런 표시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의 문화재, 불교 문화재를 보게 되면요, 불교 공예품과 화려하고 아름다운 불화가 많이 남겨져 있고요. 이 불화는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그림을 그린 그림을 불화라고 하는데, 왕실과 귀족의 후원을 받아서 굉장히 예술성이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려 문화의 우수성에서 제일 먼저 손꼽으라고 하면 다들 알고 있는 게 바로 이 고려청자죠. 자, 이 고려청자는 신비한 푸른빛이 감도는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예술품인데요. 우리 조상의 도자기 기술에 송나라의 기술, 그래서 우리 것과 송나라의 기술이 합쳐져서 더 크게 발전한 게 바로 고려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생활용품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고려청자 지금도 비싸지만 당시에도 비쌌기 때문에 주로 귀족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이 고려의 고려청자, 고려의 도자기에는요, 독창적인 이 상강 기법으로 청자를 만들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상강 기법은 청자 표면에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파내요. 그리고 다른 색의 흙으로 그 파낸 자리를 메우고 유약을 발라서 굽는 방법을 삼감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고려 문화 유산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나전치기인데요. 나전치기는 이 조개 껍데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붙여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려의 뛰어난 공예 기술을 보여주는 예술품인데, 그 용도 또한 주로 귀족들이 사용하는 장신용 그릇, 장롱, 상자 등을 만드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대장경인데요. 원래 초조 대장경이라고 하는 아주 큰 대장경이 있었는데,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만들었는데 이게 몽골 침입 때 불타 없어집니다. 자, 그러자 몽골이 침략했을 때 그 고려 사람들이 힘을 하나로 합쳐서 다시 팔만 대장경을 편찬하게 됩니다. 왜 만들었느냐?
불교의 힘으로 몽골의 침략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특징을 보면은 글자 모양이 다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틀린 글자가 거의 없다라는 게 팔만대장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은요, 지금 세계 기록유산이고요. 이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하면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금속 활자 되겠습니다. 이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책을 인쇄했습니다. 이 금속 활자의 장점은 목판에 비해서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활자를 조합해서 여러 종류의 책을 인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어떻게 고려가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책, 직지심체 요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지심체 요절은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찍혀져 있는 책인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생활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의생활을 보면요. 귀족들은 주로 비싼 비단이나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었고요. 일반 백성들은 주로 삼배나 모시로 만든 옷을 입어서 추위를 막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삼배나 모시는 여름철에는 좋은데 겨울철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옷감이죠. 다행히 문익점이 원에서 목화씨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목화 재배법을 전국에 널리 퍼뜨리면서 목화섬으로 만든 이불과 옷을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라에서 이 목화 재배를 적극 지원했고 의생활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도 과학기술의 발전, 생활 모습의 변화에 포함되는 목화 재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 때 우리나라가 최초로 중국 다음으로 이어서 화약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 고려 말을 보면요, 왜구, 일본이 자주 쳐들어와서 많은 백성들을 괴롭히고 피해를 줬습니다. 하지만 고려 말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군대가 제대로 가서 이 평정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 최무선의 화약 개발 방법을 이제 습득을 하고요. 화통 도감을 설치해서 화약 무기로 만들어서 일본을 무찌르자, 왜구를 무찌르자라고 해서 이 화통 도감을 설치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화포를 만들어서 이 진포, 지금의 군산인데요. 여기에서 왜구를 물리치는 큰 승리, 진포 대첩을 이루게 됩니다. 또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책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는데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유교적 입장에서 쓴 역사책이고요. 삼국유사는 승려 일연이 편찬한 내용으로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바로 이 삼국유사에 실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대 불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왕자나 귀족이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는데,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이 문종의 아들이었는데 승려가 되어서 불교 발전을 위해 노력을 했고요. 나중에 그는 화폐를 만들어 쓰자는 주장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려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문제 이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시대에는 국토를 지켜주는 여러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불교 행사인 이것. 자, 연등에는 등불을 밝히는 행사였고요. 바로 이 행사는 원래는 불교 의식이었지만 고려의 전통 신앙의 성격으로 바뀌었다. 바로 팔관회가 되겠습니다. 이 팔관회 때는 나라 전체가 완전 축제의 장이었고요. 송나라 상인, 여진족 추장,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참여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시대는 불교가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왕의 아들도, 왕자들도 승려가 되어서 불교 발전에 노력을 했는데, 바로 고려 문종의 아들로 대표적인 왕자 출신의 승려는요,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습니다. 또 고려 시대는요, 몽골의 침략을 부처의 힘으로 막기 위해서 대장경을 만들었는데, 그 대장경이 바로 팔만대장경 되겠습니다. 팔만대장경. 자, 위에 있죠? 이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게 만든 팔만대장경. 바로 이 팔만대장경을 만든 이유가 몽골을 물리치기 위해서였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의상화를 보면 고려시대의 의상화는 대부분 삼배나 모시로 만든, 일반 백성들은 삼배나 모시로 만든 옷을 입었기 때문에 추위에 약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원나라에서 목화실을 가져왔고 재배법을 전국으로 퍼뜨리면서 솜으로 된 옷을 입게 됩니다. 바로 문익점이죠. 자, 위인들의 이름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익점. 자, 오늘 이렇게 고려 문화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